오늘은 차를 한잔 하려고 하다가 영상으로 한번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차 마시는 거 한번 올려주려고. 가끔은 차는 20살 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그땐 다도라고 따로 녹차를 우려서 하는 식으로 배웠는데 나중에는 발효차로다 보이차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스님이 차를 만들어서 베트남에 연잎차 공장도 했었고 그 당시 만들었던 원래 이렇게 월병처럼 만들었는데 지금 먹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라서 포트에 넣어서 우려내는 이 발효가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떤 것은 연잎 같은 경우는 비릿한 그 연향이 있어요. 그것을 중화하고 구수하게 바꾸려면 그 발효가 들어가야 돼. 그 발효의 비법이 있고 또 뽕잎차도 그래요. 어느 선을 이상으로 발효가 잘 되면 여기서 뜨거운 물을 딱 부었을 때 저 문에 들어오는 한 10보 밖에서도 향이 이렇게 들어와서 쾅 하고 쳐. 그 정도로 향이 강해져요. 그 발효에 따라서 향미 그런 부분들이 다 뒤바뀌는. 지금 물이 끓으라고 이 소리가 원래 버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요거는 보이차 그릴 때 쓰는 다관이고 잔이고 보통 여기다가 녹차 같은 경우는 따르고 여기 또 녹차잎을. 근데 오늘은 그 빛깔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유리잔에 잠깐만. 아이고 시끄러워서 차 한잔하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먼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다반에 이런 데 이렇게 부어서 한번 소독하듯이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안에 잔 안에 이렇게 부어서 형식은 많이 있지만 너무 형식이 매일 필요는 없어요. 차는 그냥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우리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는 중국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 3번 정도 우아하게 거기 좀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는 이 밑면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도를 하는데 오늘은 스님이 편안하게 이 안에서 궁금하지? 요렇게 생겼어. 여기 이 잔도 씻을 때 잔도 씻어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이 발효차는 고온에 직접 우리는 게 좋아요.
지금 연잎차를 우릴 건데 차에 또 이야기할 게 많이 존재하는데 다음에 그 뽕잎차를 지금은 한창 뽕잎이 좀 넓어지고 그래서 여름에는 뽕잎차를 만들기 좋아요. 전에는 쓴바귀 또 생강나무 잎으로 차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 5년 정도 되나 봐. 그리고 차 이야기하면 요 다관도 선물을 받은 건데 서일농원 원장님이 생각나요. 지금은 스님이 왕래를 안 하는데 항아리가 한 이만해. 그 항아리하고 또 하나 그 반만한 거 거기에 구중구포해서 그 안에 녹차를 구중구포해서 5년을 숙성시켜서 항아리 하나를 꽉 아직도 반 이상 한 3분의 1은 남아있어요. 그렇게 그 해서 보시받은 거 하고 또 하나는 연잎차인데 연꽃에 넣었다가 다음날 빼서 이렇게 모명으로 감아가지고 선물 받은 거 하고 그 마음이 보여서 이쁜 거예요. 어떤 행위나 아니면은 무엇을 할 때 거기에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인연이 스님한테 있었고 또 이 차하고 스님한테 찾아오면 전에는 물론 이렇게 다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한 서너 명 되면 요 하기가 바빠. 그래서 옆에 커피포트처럼 해놓고 거기에다 그냥 우려서 탁 눌러놓으면 보이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나아요. 고온에서 탕빛이 이래. 스님이 만든 연잎차. 이것도 보여줘야지. 이 차는 따를 때 7부 정도에서 8부까지도 안 가. 7부 정도로 따르고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술을 따를 때는 가득 채워요. 중국에서는 거의 찰랑거릴 정도로. 그래야 그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술잔을 너무 꽉 채우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꽉 채워져 중국에서. 문화 차이예요. 같은 것을 즐겨도. 연향이 이게 만든 지 한 7년? 8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년쯤 되나? 연향이 숙성되니까 더 부드럽네. 언젠가는 차 이 영역 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우리나라에 있는 연밭이나 아니면은 그걸 만들어서 또는 있는 곳에 채취를 해서 또 뽕잎하고 이런 걸 가지고 발효하면 정말 상품의 그런 그 차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맛도 특이하고 일단 내가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 덮을 때 주재할 수가 있어요. 향이 한번 덮으면서 팡 하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 마시면 그 향이 그러다가 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딱 멈춰서 덮는 걸 멈추고 바로 빼내야 돼. 그러면은 그 향이 그대로 그 덮을 때 나는 향이 차를 우릴 때도 나요. 그리고 향이 변해요. 하나, 둘, 셋, 한 3단계 정도로. 스님의 비법은 아주 고열에 덮는 거.
약초를 가지고도 다 그 잎이 두껍거나 얇거나, 그런데 교목이라 해서 찻잎은 작은 나무에서는 좀 잎이 크게 달린 걸 가지고 했을 때 향이 좋고, 좀 큰 나무는 잎이 작은 차나무일 때 작은 잎을 갖고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뽕잎 같은 것도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작을 때 따서 차를 덮고, 좀 나무가 작을 때는 잎이 넓을 때 그 차를 덮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영상도 한번 올려줄게요. 스님이 취미 삼아 혼자 있을 때는 나무로, 전에 그 같이 만들어 본 친구도 있는데 곤충도 만들고 되게 잠자리 좋아했지. 이렇게 장대 끝에 앉아 있는 그런 추억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빨래 줄이 있고 거기에 장대를 이렇게 빨래줄을 올리느라고 고정해 나무 끝에 잠자리가 와서 딱 앉는데, 잠자리 같은 경우는 뒤를 못 봐요. 딱 다면을 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뒤에 선상은 못 봐. 그래서 뒤로 다 이렇게 접근해서 손이 가서 탁 잡으면 잡아. 앞을 본다는 게 매력이 있어요. 지나간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또 그렇게 많은 지감으로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매력도 있어서 잠자리 많이 했지. 달팽이도 만들고 또 붓글씨도 조금 취미가 있었고, 붓을 쓸 때는 이렇게 집중을 하면 붓끝에 온 체중이 실려야 붓이 내려가요.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끌어야 붓이 딸려와요. 그렇게 무거워져 붓이. 그 무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스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붓끝이 원을 하나 그릴 때 붓끝에 티럭이 2개 정도 나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누를 때 온 몸으로 그것이 이렇게 눌러져야 눌러져요. 그렇게 무거워져 붓끝에. 그 티럭 하나가 온몸이 그 티럭 하나로 받쳐지는 느낌이네. 근데 쓰다 보면 알아. 신력이 붙으면 거기에 그렇게 붓이 무거워지고 붓끝에 그 티럭 하나가 온몸에 그 체중을 받칠 만큼의 그렇게 무거워져. 차 향이 좋아서 이 연잎차 향이 참 좋네. 예전에 고산 명차에서 스님이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어. 이렇게 두껍고 그 연탄 같지. 요거는 이것도 향이 좋네. 이거는 생강잎으로 만든 차예요. 산후풍에 좋다고 하는 나무인데 혈전을 녹이지. 요즘에 그 혈전 얘기 나오니까 그 코로나 이런 영역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염증 물질 또는 혈전에 의해서 후유증이 남아요. 그래서 차를 마셔주는 것도 참 도움이 돼요. 예전에는 그 중국의 그 마약 많이 하고 대마초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중독됐을 때 큰 통에 뜨거운 물을 받아요. 뜨거운 물을 받고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다 차 잎을 띄워 차야 돼. 그리고 뜨거운 차를 계속 마시게. 그러면 물로다가 그 마약 그게 빠져나가 몸에서. 그 차는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다른 영역도 있지만 일단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것들 또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이런 것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하고 무언가 이 관하에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선이라 하고 선에 가깝다 하고. 이 향이
향이 예술이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스님이 겪은 또 지금 평생 해오지만 아마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그 뽕잎차 발효했을 때 발효가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극품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할 때마다 틀려요. 근데 그게 온도하고 잘 맞아서 이렇게 한 주먹 정도 만들었는데 딱 우리면 그냥 그 구수한 향이 이 두꺼워 이렇게 두껍게 쾅 하고 쳐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곳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발효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해서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한번 덮어서 자 덮을 때 한번 보여줄게 스님이 이렇게 하는 방식. 덮는 것만 나머지 과정은 아직 스님이 차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세상에 하도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연 속에서 30년, 50년을 혼자 살아도 뒤로 가면 남는 게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고독이라 하고 그걸 뭐 고독을 즐긴다 하지만 다 외로운 부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누구나.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만큼 주변의 인연을 사랑하면서 근데 아무나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서로 마음이 맞고 그 우리 말하는 인연이 닿아서 전생의 인연 또는 현생의 인연에서 서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고 또 감흥되어지는 그런 인연을 찾아서 서로 사귀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처음 보았는데도 가슴이 쾅 하고 이렇게 울리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보다 하고 가끔 스님이 이야기할 때 전생 인연을 잘 몰라 그러면 가슴이 멍멍해지고 저려오고 그리워지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고 그러면 전생의 인연이야. 여기 한번 보았는데 몸이 반응을 해. 몸 안에 이 심장이 반응을 해. 그래서 사람은 머리로 사귀는 건 아니고 가슴으로 사귄다 얘기하잖아. 마음으로.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존재하지 않는 것, 뭐 차를 만드는 어떤 법칙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또 그래서 또 전달도 했었고 또 약이라고 하는 영역은 다른 부분은 다 지금 제자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주고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독의 영역만큼은 또 이렇게 망진이라 해서 보아서 하는 것 이것은 지감의 영역이 확장이 일어나서 이 공간을 공명할 정도 되면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그 대상과 공명하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자료로 한 번에 들어와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이야기해 주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그 영역에 들어서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아지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의사도 있고 굉장히 많아 현실에 그 좋은 그런 과학의 영역이 잘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활용해서 그러나 경제적인 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는 의사조차 만나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스님이 식품을 통해서 원래는 마음을 그렇게 냈었지. 인연이 닿아서 때가 되면 이것이
사람들은 인식 있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돼. 지구 반대편에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이르러서 그런 분들이 먹어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인연이 닿았으면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진행해 왔고, 그러나 현실 세계에 나와서 보니까 무엇을 하다 보면 이 법식을 만들고 가고 이래 가는 과정 안에 스님이 그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잘못하면 먹잇감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식품을 하다가 경찰서에 간 적도 있다 그랬죠. 좋은 경험이었는데 식품이지만 거의 약에 가까워서 아시지? 약이지. 약으로 만든 것을 식품화했기 때문에 매일 먹을 수 있고 또 그 신진대사를 강력히 돌리기 때문에 디톡스 작용, 또 청열 작용, 보열 작용, 또 막힌 혈관을 뚫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제독하는 거, 또 기운을 올리는 거. 그래서 그 공부하신 분들이 뭐 호흡수련이나 이런 걸 그 신진대사가 좋을 땐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진대사가 약해지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도 증과가 이렇게 나오기 어렵고 오히려 분명히 수련을 몇십 년 해왔는데도 당뇨나 아니면 암이나 이런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반문이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왜?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왜 병이 걸려?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 영역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과정 안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고 마음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피가 끈적해져요. 그래서 무언가 좀 힘들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땐 가끔 다 내려놔. 그냥 내려놓고 차 한잔 하면서 가끔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이런 향이 좋다. 전에 요 다관을 참 이쁜 다관이 많았어요. 한 수백 개가 있었는데 다 보시해주고 그 중국의 그 이우라는 곳에 그 시장에 갔는데 한 60년 된 상점이라는데 이 선반 위에 있는 다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녹색으로 돼서 오래된 다관이. 그 당시 10몇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값을 받아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차를 한 200만 원 정도 한 15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사면서 그 다관을 10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때 우롱차하고 이런 거 사와서 한국에서 내가 다 보시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차 이 다관이 바깥에 반야신경이 싹 써 있어요. 다리 파서. 정말 대단한 게 그리고 나서 찬물을 탁 따르면 그거는 겉이 순식간에 싹 말라. 그때 그 글씨가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 어쨌든 이 발효차에 보이차도 먹으면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야. 좋은 차를 마셨을 때 약간의 흙내와 이런 것들 발효가 잘 된 거. 연잎차도 발효가 되면 그 생잎에서 남은 그런 냄새가 아예 없어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아직 조금 미진한 거예요. 예전에 무슨 연꽃 축제 한다고 해서 연잎차를 만드는 분들을 봤는데 마셔보면 좀 아직 그냥 생잎을 바로 해서 발효라 해도 발효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스님이 색깔도 이래 발효해서
이것을 베트남의 그 연잎이 그냥 자연산 이렇게 나와 있는 한 30만 평대 호치민에서 한 2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사시사철 나오고 그걸 잎을 잎은 걸 따서 위에 잘라